아무래도 이번 국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화두였고 네.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국정 개입 네.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하기에도 네. 너무 짜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굳이 뭐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영화화하기에도 굉장히 자질구레한 이야기다 예. 싶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그 작전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아 작전 봤어요. 예. 주식 사기 치는 네, 봤어요. 영화인데.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를 달려면 그런 톤으로 가야지. 아 작전 톤으로 가야 된다. 예, 네. 무슨 워터게이트 톤으로 접근하면 안 안 돼, 돼. 안 돼. 이거는 게이트가 아닙니다. 이거. 민망 오그라들어요. 아니 예. 일부 평론가들이 워터게이트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처음엔 사실은. 그랬지, 예. 처음에는. 처음엔 네. 그랬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소동극 정도로 다루는 게 맞다. 소동극. 아니 근데 소동극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예. 주에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통화 음성인 것 같은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공천 개입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사실은 두 분 다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 예. 깜짝 놀랐죠. 사실 네.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이게 김건희 목소리, 윤석열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치 김이 센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자위라고 했던 부분이 그래 나는 역치가 높아져서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해서 무뎌졌을 뿐이지 아. 지금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하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빵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거실에서 오늘 춤을 췄어요. 뭐 아, 그래요? 춤추면 예. 안 되는 약간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네. 아 드디어 뭔가 내가 그동안 그냥 스스로 그냥 위안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목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가 터졌구나. 이거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을 빌더라도 일단 뭐 어제 방송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녹취가 이 네. 공개된 하나 말고 네. 더 있을 것처럼도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녹취도 언젠가는 그 백일화에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백윤 씨가 그러잖아요. 이거 욕은 삐처리해서 내보내죠. 네. 아 씨발 좆됐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묘성 장군 말대로 우리 모두 되게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로 영화를 보는데 그 섹스씬이 계속 나오면 이걸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여자가 벗어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벗어도. 근데 지금 노모가 나온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뭐 유튜브니까요. 예. 제작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니. 네. 산뜻한 표현 아닙니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노모가 나온 거예요. 네. 이제 비상구가 열린 거고 만약에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지금부터 시작인 거구나. 이게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일들은 스케일도 크고 재밌을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전에 뭐 전화를 몇 번 했고 뭐 누가 방구를 끼고 안 끼고 이런 얘기는 맞아. 말했다시피 소동극 이건. 누가 오빠고 저 사람이 네. 오빠고 떠나서. 예. 근데 사람들이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뛰어난 뭐 전략가일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네. 그가 이제 뭔가 언론에 노출되고 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 듣다 보면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한때라도 홀렸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갖고 실망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아, 전 처음에 예. 그래서 명태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제발 이 사람 말에 귀 좀 기울이지 않았으면 싶었었어요. 말 중에 거의 10중 8, 9는 거의 버려야 될 이야기인데 물론 이게 사건 사고가 아니라 정치다 보니까 그걸 네. 다 버릴 수는 없겠고 그걸 다 받아 쓸 수밖에 없는 받아 쓴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취재를 예. 통해서 아,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오늘 녹취 오늘 제대로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달 넘게 음. 그 전부터 이게 민주당에서 입수를 하고 있었고 아, 그런 그래서 거예요? 이걸 예. 법적인 어떤 검토까지 다 검토까지 거쳐서 맞춰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내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개가 더 있다고 하잖아요. 몇 개가 굉장히 많고 몇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고 이것도 법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래 이게 좀 인내를 해야겠구나. 네. 이게 단번에 훅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잽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일종의 그리고 이 녹취라는 게 이제 3자 녹취로 보이는데 네. 네, 일종의 공익 제보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중에서도 이 공익 제보자들의 결말들이 보통 네. 어떻게 결말이 나죠? 보통은 이제 뭐 인사이더 같은 영화들 알파치노하고 이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명사가 생각이 안 나죠? 러셀 크로우. 네, 러셀 크로우. 두 예. 사람이 이제 주연을 하고 마이클만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 공익 제보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호받고 완벽한 안정을 보장받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영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들도 보면 결국 공익제보자의 얘기잖아요. 아주 길게 풀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방송을 하고 네. 왔는데 완벽한 합법이에요. 아 완벽한 합법. 완벽한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통화를 했던 당사자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따 들어라고 그 녹취를 틀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그 자리에서 들어보라고 들은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녹취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음. 공익제보자까지 갈 것도 없고요. 음. 애초에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는 건 사실 그 내부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초계처럼 한 몸 희생하겠다. 모든 자료를 오픈하면 그건 공익제보자예요. 근데 이건 공익제보자도 아닙니다. 사실. 네. 근데 아마도 음. 그 맞서는 사람 같은 공개를 결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과 네, 대적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자기가 공익 제보자성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네.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도 네. 그 이후에 권력이 또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요. 모르니까요. 네.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 연애 권력과도 같아요.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예. 엄청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었죠. 아니 무섭잖아요, 솔직히. 아, 무섭죠. 큰 기획사나 큰 연예인이 네. 김효성 기자 개인하고 이렇게 물론 회사가 있을 테지만은 네. 뭔가 경합을 했을 때 그때 공익 제보자의 심정 뭐 이런 게 안 느껴졌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못 느껴요. 이래서 장군입니다. 네, 이해가 되진 않는데. 솔직하네요. 네, 그냥 만들어서 대답해 주지 않아요. 네, 질문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사장 남청동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저도 이제 정치방송 현업에서 매일 하기 때문에 내용 다 네. 알지 않습니까? 네. 사장 남청동 보면은 좀 이준석을 향해서 너무 구부러진 그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저 그런 방송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 저희도 해보면 사실은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실제 네. 사람들이 그쵸. 관심이 많고 워낙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네. 바도 많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건데 네. 그런 점에 일응 동의를 하면서도 음. 남청동 방송은 거의 매일 이준석을 네. 도마에 올린다. 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사장 남청동의 기획 의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얘기하다 봤는데 이준석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건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 의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시작하고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기획 의도가 이준석 까는 방송이라고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난 이미 방송을 한 몇 번 지났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때 이준석이 잠수 타서 얘기가 몇 주 안 나왔었을 거예요. 네. 그랬었구나. 아니 네. 근데 그래요. 이렇게 이미 뭐 레거시 미디어든 어디든 간에 네. 본질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헬마와 이준석. 아니 물론 이준석이래. 이준석 의원이 스스로 이제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고 많죠. 그 해명 국면마다 사실 다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상간에 이준석이 등장을 하잖아 실제로. 네, 네.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도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던 게 맞잖아요.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증은 알겠는데 네. 기획 의도였군요. 완벽하게 기획 의도고요. 아니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준석이 나오면 뭐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네. 그리고 이 방송 제작진들 사이에서 이준석의 평판이 안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안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또 국회의원들, 뭐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판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어제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거기 소장이 얘기했을 때 준석이는 명태균을 부르면 오는 똥개야 그냥 똥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똥개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네. 이준석은 어디에 불러도 다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 사실. 원래도 방송도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 네. 어디서 나 뭐 좀 도와줘. 네. 유튜브 하나 만들었는데 나와줘. 그럼 바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변에 깔아놓은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준석을 겪었던 많은 제작진들, 뭐 기자들 요 사이에서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 방송가를 뭐 쥐락펴락하는 능력, 실제 기자들하고도 보면 박형광 기자도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이번에 백분 토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제작진과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전 알아요. 정준희 교수님 여하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네. 내막입니까 그게? 정준희 네. 교수님 제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평소에 정준희 교수 지론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서 토론을 할 때는요 당사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가령 구구형의 정치비상구라는 방송이 네. 이게 어그로만 끌어들이지 과연 쓸모 있는 방송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칩시다. 네. 저는 쓸모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네. 근데 거기에 구구형 씨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정준희 교수 제가 알고 있는 정준희 교수의 인품상 그분이 뭐 방송에 목마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100분 토론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의리 때문에 해주는 거지 돈 때문에 해주는 사람은 원래 돈 많아요. 원래 돈 보이긴 하더라. 영국 유학도 갔다 온 예. 재력가죠. 예. 돈이 없겠냐고 네. 그 양반이. 예.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돈을 못 벌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당일 당사자인데 나왔어요. 여기서 퀴즈. 정준희 교수가 과연 이걸 미리 알았다면 하겠다고 했을까요? 몰랐구나. 전 그렇게 말은 안 당일에 했습니다만. 알았구나. 예. 네. 평소 정준희 교수를 제가 5년 동안 옆에서 겪었는데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아마 중세시대 태어났으면 수도사가 됐을 겁니다. 100% 확실해요. 아니, 저희 방송에도 사실 초창기 한번 나오셨는데 네. 일단 말씀을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연하게 잘하셔가지고 일단 놀랬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네. 자기 가치관 이런 게 분명한 분이다. 그럼요.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자기 가치관만 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사전에 알았다면 나 이 방송 같이 합시다. 와 조회수 잘 나오겠네 이랬을까요? 정준희 교수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정준희 교수를 잘못 본 거겠죠. 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야, 그러면 이번에 네. 이제 사실은 100분 토론을 하체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일이 촉매제가 됐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사실 이제 본인 개인 방송 있잖아요, 정준희 교수. 네, HTV가 있죠. 제가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지금 5년째 횟수로 5년째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같이 방송하면서 100분 토론에 했던 소회를 자기 방송에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얘기를 안 꺼내요. 뭐 그런 질문 있잖아요. 뭐 100분 토론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누가 좀 괜찮았냐? 누가 예. 제일 좋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 안 하는 양반이에요. 네. 그걸 진행자가 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토론자가 나오려고 하겠느냐. 방송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얘기는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우리 김민정 기자님도 혹시 그 정준희 교수님 따로 뵌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 네. 장례식장에서 한번 뵙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같이 해보거나 아예 그런 적은 없는 없습니다. 거고요. 네. 네. 이번에 어쨌든 간에 또 다시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얘기 돌아오면은 네. 가장 이제 확산에 영향을 끼쳤던 방송들 열거해 보면 네. 뭐 뉴스토마토, 그죠? 뭐 서울의 소리, 네. 뭐 스픽스 같은 아마도 유튜브 기반의 언론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대한뉴스 당연히 이렇게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확실한 채널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아예 뭐 새로운 저널리즘의 등장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분분하지 않다고요? 정리가 분분하지 끝났다 않아요. 이미. 정리 끝났어요. 네. 새로운 미디어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됐다. 네. 대체 불가한 미디어가 됐고요. 앞으로 유튜브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고 싶을 때 뭘 누르나?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죠. 뭐 스포티파이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애플 뮤직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기는 음질이 좋대더라, 여기는 선곡이 좋대더라 이럴 수 있는데 과연 동영상 플랫폼을 고를 때 유튜브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유튜브 말고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는가? 둘 다 네거티브라는 거죠. 10년은 이제는 확실히 네. 항구적으로 네. 가는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윤정 네. 기자님은 사실은 종편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네, 방송에도 네, 네. 쉽게해서 우리 은희들 노년층도 많이 보시는 네. 나가는데 유튜브의 그런 생존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정우대 보면서 내 생존 가능성도 모르는데 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모르는데 유튜브 생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걱정은 드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약간 야구 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팀하고 비슷하다. 네. 예, 보면 유튜브의 어떤 그 언론들 뉴스토마토, 뭐 음. 스픽스, 뭐 뉴스타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타자, 번트도 되고 안타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레거시 미디어도 홈런 타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홈런 타자다. 홈런 타자. 예. 그래서 왜 홈런 타자한테 타율이 높지 않다고 뭐라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는 그 나름대로 쭉 훈련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네.
이제 조직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한 번에 앞에서 번트도 대주고 하면서 출루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레거시 미디어가 홈런 때리면서 점수를 내는 전체적인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방송이 안 잘리는 겁니다. 아 예? 좋은 얘기가 나오죠. 방송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묘한 비유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아주 좋은 비용 같아요. 지금 왜냐면 레거시들이 참전을 하기 또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를 맞아요.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일 새로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튜브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뭐요? 취재력이 없어요. 맞아요. 네. 예. 사장 남천동은 기반이 다르죠. 네. 네. 사장 남천동 대한뉴스 모두 다 그러니까 뉴스타파처럼 자기네들이 취재를 하는 곳도 있지만 네. 안 하는 곳이 더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안 하는 곳이 조회수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사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가공해서 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은 그냥 취재 중심으로 미디어를 보겠죠. 그렇죠.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아침 저녁으로 유튜브 켜서 시사방송 1시간씩 보는 게 다인 사람들은요. 누가 정리해서 떠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미디어가 필요해진 것도요. 레거시 미디어가 이걸 더럽게 못해서예요. 맞아요. 네.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죠? 예. 그냥 정보를 파편적으로 막 집어 맞아, 던지니까 맞아. 예. 누군가는 이걸 받아서 가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네. 자초한 거랑은 별개 그렇다고 망해도 싸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분업화가 이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때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보면 요즘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이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붙인다는 건 기본 취재를 한다는 건데 네. 정보력하고 취재력도 네. 점점 생기는 거. 특히 이제 정치 연합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그 말이 중요한데 네. 그거를 이제 공개 쉽게 못하는 얘기들을 유튜버들한테 네. 전달해서 참 스피커가 되게 한다거나 네, 네. 그런 이런 경우 것들도 있죠. 사실은 요즘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네. 들었어요. 뭐 저희 네. 뭐 사장남충동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정말 약간 이게 흘려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먼저 터뜨리기엔 약간 부담이 있어. 부담이 있으니까. 네. 슬쩍 한번 흘려주기도 하고 음. 자료 한번 슬쩍 넘기기도 하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네. 떠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 증빙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한뉴스도 마찬가지인데 뭐 제보창 같은 것들을 저희는 제보는 네.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일체 안 받습니까? 예. 양지열 변호사가 진짜 쫄보거든요. 남천동도 기자의 사실 내가 변호사 출신이 쫄보야. 왜 이렇게 쫄아? 예, 예. 기자 출신이니까 오히려 더 그 위험성을 잘 그건 아는 알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너무 변호사까지 위험해. 하셨으니까 네, 또. 변호사까지 예. 하셨고 그래서 철저하게 건드려도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을 아 것만. 위험한 건 안 한다. 네, 예. 조회수 좀 안 나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오래 해먹어야 된다. 맞아요. 저랑 좀 비슷한 취향이시네요. 변호사비가 훨씬 많이 나가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유튜브 저널리즘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한 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화되지 않느냐. 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야당 성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이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간 그런 데서는 왜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얘기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솔직히 있거든요. 있죠, 있죠. 아, 이재명 대표 얘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캠프 관계자 같은 아니. 사람들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네. 좀 네.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도 네.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그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적인 중립. 을 이미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는 그냥 한눈만 판다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유튜브라고 해서 더 자유로울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색깔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소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정치 성향이 더 뚜렷해지고 더 세밀화되고 네. 그 사이사이에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할 소리를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생각이 아까 들어요. 우리가 국정감사라든가 뭐 영화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노동의 문제 사실 우리가 노동자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네.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치 유튜브라는 것 대체를 보면 노동의 이슈라든가 네. 예를 들면 외교 관계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제 선정을 할 때 네. 사실은 이렇게 메인 토픽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들 좀 있잖아요. 못하죠. 네. 일단 지금 이 소동극이 너무 재밌고 네. 너무 재밌음으로 조회수가 나오고 음.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약간 이게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도 있고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양분화돼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네. 네, 심각하게 양분화돼 있지는 않고 정치적으로. 가령 네. 우리나라는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뭐 진짜 막 진짜 꾸역꾸역 하기 싫은데도 어느 정도 지키는 편이고 물론 그것도 조선일보는 전혀 안 하지만
네. 근데 그 외에 언론들은 어느 정도는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쪽으로 내가 나한테 맞는 의견을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맞아. 쪽은 예. 이제 유튜브를 이용을 하는 건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정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정병. 예. 나도 저는- 있어 나도. 저 양반도 심해. 그래서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잘. 아, 유튜브 저도 방송 못하면 나가서. 시원하게. 예. 저도 한번 다른데 출연했다가 아우 굉장히 시원하게 말을 하기 기대한 것 같은데 네. 안 계속 돼. 빙빙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갈라져 있지는 않다고 보고 아마 최욱 MC도 여기 나온 걸로 네, 제가 뭐 나왔어요. 알고 있는데 예. 최욱 MC가 요즘 하고 다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블쇼가 사실 양쪽 진영에서 다 보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었잖아요. 했었죠 원래는. 네.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매블쇼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당파의 방향인가라고 본다면 최욱 MC도 입에 침을 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자기는 상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의 방향. 네, 네. 네. 누구 그러니까- 말 같네요. 예. 말만 따지면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도. 말은 다 좋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이뤄줄 줄은 몰랐고 지금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의외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당파적으로 나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나가는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면 각자 이제 출연도 많이 하시니까 방송을 네.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대단한 뭔가 사람. 이제 그 정치적인 평론의 영역이든 아니면 방송하는 스킬이든 네. 그런 사람이 좀 김병기 기자님 있으십니까? 저 네. 헬마우스는 네. 일단 뎁스가 굉장히 깊고 넓고 내용도 그죠. 잘 알고. 네, 네. 많고 그리고 에너지가 일단 있어요. 그 방송할 때 그 힘 옆에서 막 쳐도 내가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네. 그 에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방송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거의 없다님은 워낙 많이 보시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뭐 하나라도 네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랑 어울려라. 우리 라고 엄마 아빠도 그런다. 그죠. 아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흔둘에 뭘 배워 진짜. 네. 미안해요. 너무 응쪽이죠 옆에서. 네. 나이 먹어서 그래요. 에이. 쭈얼쭈얼한다. 나도 그래. 그래요. 좀 있으면 화음 붙여요 여기다. 네. 그래도 이제 그 배울 만한 사람들. 예. 너무 많죠. 일단 김어준 공장장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는 김어준 공장장 볼 때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요. 이 사람이 정말 어지간해서 흔들리질 않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야 이렇게 어떤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멘탈이 강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강력하다는 게 그냥 뭐 욕 먹어도 끄떡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심지가 굳다. 예, 예. 예. 그런 면도 대단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난기가 넘치는 점도 마음에 들고. 예.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지? 피곤할 것 이야. 같아. 예. 정규 교수님 그런 사람은 피곤할 것 같아. 정말. 가까이 못 지내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네.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살 수가 있어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나 뭐 요즘에 건강 걱정 이러면서 다음날 술 퍼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정준희 교수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늘부터 자기가 좀 수면 시간에 신경을 쓰기로 결정을 했대. 수면 시간에. 근데 진짜 하루에 7시간씩 자는 거야. 딱딱. 이게 인간이 이게 돼? 네. 너무 신기한 사람이고 진짜 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맨날 옆에서 막 갈구고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지만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네, 대단하죠. 예, 네. 아니 기자 활동하다가 내가 어느 날 사법 시험을 봐야겠다. 대단한 그걸 거예요. 통과하는 예, 사람이 예. 어딨어? 맞아요. 없죠. 예. 근데 세상에. 겸손하시고. 예. 그러니까 네. 되게 소박하고 네. 구질구질하고 구질구질. 은근슬쩍 끼워넣네 지금 부정적인 단어를. 가방 막 2만 원짜리 들고 다니거든요. 아, 대단한 그래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니, 궁금해요. 워낙 약간 명태균 훌륭한 분들 많이 닮았어요. 죄송해요. 접수하러 가야겠구나. 내가 보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예. 네. 최욱 MC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네.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저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재주. 예.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보는 거예요. 쓱 보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만만하신 치밀한데. 예. 쓱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대체로 들어보면 롱런하시는 분들이고 네. 뭔가 엄청 이제 자기 연구가 강한 네.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은. 한시도 긴장을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엄청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시는 네. 분들. 왜냐면 저도 방송 해보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든 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누굽니까? 한 명만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예, 사람이요. 좋은 사람. 예. 김묘성이라고 해 그냥. 김효성이. 곤란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네, 예.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그걸로 제목 뽑으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우리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우리 관망 예측 이건- 한 번씩 해보시죠. 예. 이건 제가 정말 뭐도 아니고 음. 그냥 영화 좀 많이 본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네. 이 관망은 너무 쉬워요. 음.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네.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이 패를 들고 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라운더스라는 도박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도박판에 앉았으면 누가 서커, 그러니까 누가 호구인지를 봐야 된다. 만약에 아무리 둘러봐도 호구 한 명도 보이지 않잖아? 나네. 네가 호구라는 뜻이야. 라는 대사를 날리거든요. 아. 민주당 여기서 이 패를 들고 고를 하지 않으면 그럴 리도 없고요. 네. 사실 고를 하려고 깐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타이밍도 지금이 딱 적절하죠. 왜냐면 이번 주 또 뭐 토요일에 이제 되고. 토요일에 또 예.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네. 고스톱판이면 자뻑이거든요. 지금 내가 한 패 들고 있는 거예요. 음. 당연히 여기로 갈 건 이제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걸 방어할 만한 인력이 있는가? 네. 아니면 혹은 당사자가 이걸 방어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전 둘 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이건 너무 이제 멀리 내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는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거의 없다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용 기자님 눈알이 굴러갑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거의 같은 그래,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이에요. 오늘 예. 제가 여태까지 제 입으로 탄핵 이런 단어 올린 적이 네. 없었거든요. 그리고 네.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었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봤었어요. 모든 흐름 자체를. 이러다 말겠지. 근데 이 녹취가 터진 거 보고 이거 가도 되겠는데? 가야겠는데? 지금이 타이밍인데? 요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어떤 진짜 영화입니까? 이거는 예. 정말 비웃음 1도 없이 진심이에요.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로스트 대 닉슨.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케이스 같은데 법원. 예.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터지고 네. 나서 이제 장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탄핵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입을 안 열어요. 잠행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TV 예능 쇼 같은 걸 진행하던 프로스트라는 진행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킵니다.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름의 어떤 그런 보관이 있었죠. 이 자식 이거 정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능 MC니까 네. 내가 현란하게 데리고 놀다가 이걸 내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음. 서로 이제 노림수가 달랐던 거예요. 붙었어. 네, 예. 프로스트는 이제 이거를 이걸로 내 이제 MC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겠다. 예. 서로 원하는 게 있어서 달려든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중간에 닉슨이 항복을 해요. 예능 MC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복을 하냐 그러면 맞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나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아 오히려 네. 자복하게 되는. 네. 그리고 나서 하야를 합니다. 저는 지금 물러나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키는 것과 만약에 거기서 닉슨이 더 버텼으면은요 진짜 굴욕적으로 끌려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다가 자기도 현타가 온 거지. 예. 내가 국민들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럼 나는 소위 보수라는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보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예. 나는 어떤 보수 세력의 마지막 자존심이 최후의 보루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게 되게 미국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인정해버린 순간 나는 내려가는 게 내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일이겠구나를 스스로 깨달아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미안해요. 예. 비웃어서 전혀 네.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나도 끌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네. 그거를 알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뭐 많은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실제로도 뭐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탄핵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여하간 네네네. 새로운 녹취의 등장과 향후 전국을 전망을 해보면은 뭐 다양한 수단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 개인적으로. 네. 명태균 씨는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풀어야 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이 네. 풀어버리면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패가 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 김민석 기자님이 예고해 주셨거든요. 지금 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네. 네, 뭐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좀 좀 돌려보니까. 그것도 법리 검토 다 받고 네. 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